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문갑의 시사갑 최문갑입니다. 본격 시사 프로 시사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갑 첫 번째 이슈 파이팅으로 부동산 대책 1회선 배격이 무효란 제목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온날에 때 아닌 부동산 태풍이 불고 있죠.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이 집값이 잡히지 않고 또 이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세를 보이면서 민심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더해지면서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원성도 또 하고 있죠. 갈팡질팡하는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 이 양봉을 떠올렸습니다. 양봉의 성공 요건이 뭘까요? 여기저기에 꽃이 많이 피어 있고 또 이 벌통을 적절하게 배치하고요. 그럴 때 이제 이 꿀벌들은 제각기 벌통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그 집에 이제 꿀을 이렇게 쟁이해 두겠죠. 자, 우리도 비슷하다 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하든 집을 짓고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온 가족이 오손도손 아기자기하게 가정생활을 꾸려 나가는 게 아마 꿈일 것입니다. 여기서 이 꽃밭 이런저런 어떤 꽃들은 바로 어떤 지역의 경제 여건, 인프라를 말한다고 보겠고요. 또 이 벌통은 어떤 경제, 집 같은 경제, 이 꿀통 안에 집이 있죠. 우리도 역시 이제 벌통을 경제 어떤 그걸로 비유를 해봤습니다. 또 꿀벌들은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이랄지 지역민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지역이 정말 그 나름의 독창성 있는 산업과 문화적인 어떤 그 이런 것들을 꽃피우면서 지방마다에서 이 벌처럼 열심히 집을 짓고 또 아기자기한 삶을 꾸려간다면 뭐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이 행복한 지방이고 또 잘 사는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그림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방은 갈수록 피폐일로 있어요. 반면에 이 수도권의 비대화, 공룡화는 대단히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국토 면적이 12%에 불과한 수도권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인구의 50%가 몰려 있어요. 또 100대 기업 본사의 95%, 전국 20개 대학의 80%, 의료기관의 51%, 이 공공정사의 80%, 정부 투자기관의 89%, 이 예금의 70%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히 비정상이죠. 비정상은 이 정상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현상의 폐해는 갈수록 심각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넣고 돈 넣기 판이 노골화하고 있는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이 자료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당 3억 1,4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게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이제 비율로 따지면 52% 이제 올랐다고 합니다. 수도권 비대화로 인한 그 심각성 또 한 가지 지방 소멸의 문제입니다. 이 고용정보원의 최근 자료를 보면 전국 228개 이 시군구 중 거의 절반인 105개가 소멸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지방에 해당합니다. 지방이라는 꽃밭이 사라지고 이 벌통을 즉 이 경제를 수도권에 몰아주게 한다면 꿀벌들, 일반 국민들, 특히 서민들과 지역민들은 제대로 집을 짓고 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브레이크를 잃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최근 수년 사이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계획, 또 3차 수도권 신규 택지 추진 계획, 이렇게 수도권 위주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신도시 4기 건설 계획이 이제 유력 언론까지로 포함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어요. 광명, 시흥, 김포, 고촌읍, 하남, 간북지구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아마 이런 4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아마 입안되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이런 해결책으로 과연 우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실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된 이후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0% 올랐다고 지적하고요. 그동안 여당은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묻고, 민주당은 투기 조장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투기 방주요당이라고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여야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지금 21대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고위공직자 중에도 꽤 많죠. 이렇게 이 상당히 권력을 가진 분들, 기득권의 많은 분들이 다주택자 또는 부동산의 어떤 능력자라고 볼 때, 과연 이런 분들이 정책을 만들 때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데 국민들은 많이 좀 의구심을 갖고 심지어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의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요. 사실 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공룡화, 지방의 피폐 현상이 심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교육이랄지 일자리 또 교통, 이런 문제들 뿌리가 이 수도권 과밀 현상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코로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발상의 전환이죠. 달라지지 않으면 정말 큰일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어떠한 그런 위기감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동산 대책으로서 이제 세제를 손보고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수도권 공룡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효과가 정말 거의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 똑똑히 인식해야 할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의견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통하고 싶습니다. 댓글 등으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튜브 방송은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7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생방입니다. 보다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